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 중 하나인 HIV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류를 위협하게 되었는지, 그 기원부터 현재의 과학적 시점에 이르기까지 시공을 넘나드는 흥미진진하고도 충격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사실을 넘어 문명의 발전과 인간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질병의 확산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자 때로는 가슴 아픈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HIV의 대서사는 우리가 자연과 환경,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HIV, 즉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의 이야기는 아프리카 대륙의 깊고 울창한 숲속, 특히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의 야생에서 시작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애초에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침팬지와 검댕망가베이 같은 아프리카 유인원들에게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SIV, 즉 유인원 면역결핍 바이러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특히 HIV-1은 중앙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침팬지펜 TROGL-ODYTES 아종과 유전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HIV-2는 서아프리카의 검댕망가베이 원숭이와 유전적으로 유사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유전적 근연성은 HIV가 유인원 바이러스로부터 진화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유인원의 바이러스가 종의 벽을 넘어 인간에게 건너와 전 세계를 수십 년간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역병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류의 역사와 사회 변화의 맥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HIV-1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전파된 시기를 20세기 초, 대략 1930년경으로 가장 유력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심층적인 유전자 분석 연구들은 그 시점이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도 주장하며, 이는 바이러스의 초기 확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유인원으로부터 인간에게 유입된 주요 경로는 사냥과 도축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SIV에 감염된 유인원, 특히 침팬지를 사냥하거나 포획한 동물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통해 바이러스에 오염된 유인원의 혈액이나 체액이 인간의 혈류로 직접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식민시대의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위생관념은 이러한 동물 인간 간의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더욱 높였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에 오염된 유인원의 고기를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불완전하게 조리하여 섭취하는 과정에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일상적인 생존 활동의 일환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을 뿌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전파와 확산의 중심지로 지목되는 곳은 바로 벨기에령 콩고의 수도였던 레오폴드빌, 오늘날의 킨샤사입니다. 1920년대 당시 레오폴드빌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 식민주의 세력의 영향 아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유입되었고, 이는 전에 없던 인구 밀집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도시의 급속한 성장은 필연적으로 열악한 위생 상태와 혼잡한 주거 환경을 동반했습니다. 더 나아가 철도와 수로 같은 새로운 교통망의 발달은 도시와 농촌 간의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었고, 이는 바이러스가 지리적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에 성산업의 발달, 주사기 재사용과 같은 당시 의료 관행, 그리고 사회적 불안정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HIV가 소리 없이 확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듯 도시화, 인구 이동, 그리고 의료 위생의 문제는 바이러스 확산에 숨겨진 조력자가 된 것입니다. HIV는 콩고 지역에서 수십 년간 조용히 잠복하며 확산되다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당시 IT 노동자들이 벨기에령 콩고,
특히 킨샤사 지역에 일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HIV-1 타입 MAP 서브타입 바이러스를 고향인 아이티로 전파했습니다. 아이티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였지만 1970년대 초부터는 북미와 유럽의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교류는 아이티가 이 바이러스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경유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국의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후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통제나 경계 없이 자유롭게 인구 이동과 교류가 이루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HIV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번지는 치명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HIV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그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입니다. 세계가 HIV의 존재와 그 심각성을 처음으로 명확히 인지하게 된 것은 1981년 6월 5일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발간하는 주간 역학 보고서 MMWR에 실린 보고서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이전에 건강했던 젊은 게이 남성들에게서 특이한 형태의 폐렴, 즉 주폐포자충 폐렴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모두 심각한 면역체계 손상을 보였고 이는 당시 의학계에 전례 없는 비상사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질병이 특정 집단, 특히 게이 남성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게이암, 게이 폐렴 등 성적 지향과 결부된 오해와 사회적 편견 속에 게이 바이러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오해는 질병에 대한 대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감염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심층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이 질병이 성적 지향과는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고 결국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즉 AGAIDS 어과이어드 이뮤노디피션시 신드롬라는 정식, 의학적 명칭을 얻게 됩니다. AG의 발견은 인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HIV는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적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미지의 질병이었던 HIV의 원인과 전파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전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밤샘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분석 기술의 놀라운 발달 덕분에 HIV의 기원과 전파, 경로에 대한 오랜 미스터리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화 속도를 분석하는 분자 시계멀랭 열러 클라크 기법을 활용하여 HIV가 SIV로부터 처음 진화하여 인간에게 성공적으로 전파된 가장 유력한 시기를 1915년에서 1941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시점 추정이 가능해진 것은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에 걸쳐 숙주를 바꾸고 진화해온 과정의 흔적을 유전자 정보 속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체는 마치 생명체의 역사책과 같아서 그 안에 새겨진 유전적 변이들을 분석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진화해왔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HIV-1과 HIV-2가 유전적으로 서로 매우 다르며 각각 다른 유인원종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HIV가 유인원으로부터 인간에게 최소 2번 이상 독립적으로 전파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HIV-1은 침팬지에서, HIV-2는 검댕망가베이 원숭이에서 각각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다중 전파 사건은 바이러스가 종의 경계를 넘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고려할 때 아프리카 특정 지역의 독특한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SIV와 HIV의 유전자 서열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이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숙주를 바꿔가며 진화했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유전적, 분자적 메커니즘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 유전체학 연구는 단순히 HIV의 역사를 밝히는 것을 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인수공통 감염병 GONOTIC 디지저즈의 출현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초기 확산은 단순히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HIV 전파를 촉진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식민주의 시대의 도시 건설과 인구 집중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서로 접촉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산 개발, 대규모 농장 조성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고, 이는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성노동 시장의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당시 의료시설의 부족과 위생 개념의 부재, 그리고 주사기 재사용과 같은 의료 행위는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교통망의 발달은 감염된 사람들이 더 넓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바이러스의 지리적 확산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HIV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조용하지만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확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의 확산이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인간 사회의 복잡한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HIV를 바라보는 시점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HIV를 정복할 수 없는 죽음의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류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그리고 기술 혁신 덕분에 HIV 감염은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만성 질환으로 그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ART, ANTIRETROVIRAL 세러피의 발전은 HIV 감염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도입된 고강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법 HAART,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세러피는 바이러스 증식을 강력하게 억제하여 감염인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HIV 감염인들은 꾸준히 약을 복용함으로써 바이러스 수치를 매우 낮게 유지하고 면역력을 회복하여 에이즈로 진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UUNDETCTABLUNTRANSMITTABLE 캠페인이 상징하듯이 바이러스 수치가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되는 감염인은 성접촉을 통해서도 HIV를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사실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HIV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HIV 예방 백신과 완치법 개발을 위한 연구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완벽한 백신이나 완치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유전자 가위, 기술 CRISPR-Cas9과 같은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러스를 인체에서 완전히 제거하거나 감염을 근본적으로 막는 새로운 치료 전략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출 전 예방 약물 PIP, 프리-익스포저 PROPHYLAXIS과 노출 후 예방 약물 PEP, 포스트-익스포저 PROPHYLAXIS과 같은 예방적 치료법들이 도입되어 HIV 감염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발전과 더불어 HIV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감염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그리고 정책적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열린 소통은 여전히 HIV 퇴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HIV의 이야기는 단순히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류 사회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그 위협에 맞서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의학적 기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생태계의 복잡한 상호작용, 종의 경계를 넘나드는 바이러스의 진화, 그리고 인류 문명의 발전이 가져온 뜻밖의 결과들을 동시에 조명하는 거대한 서사입니다. 아프리카 숲속의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키고 다시 과학의 힘과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변모하기까지의 과정은 인류의 역사와 질병이 어떻게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진화해 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미지의 질병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끈질기게 탐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사회적 연대와 포용을 통해 함께 질병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앞으로도 HIV 연구는 계속될 것이며 언젠가는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인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즉 HIV 없는 세상을 맞이하는 날이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과학과 인류의 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